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핫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 이른바 엔저 현상입니다. 그 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시작된 엔저가 이제는 한국 경제에까지 심각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역대급 엔저가 일본에는 희망을, 한국에는 절망을 안겨줄까요? 도대체 엔화 가치는 왜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일본의 고유한 경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가운데 일본만은 나홀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였던 일본은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상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어서면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소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르려 하면 돈을 풀어 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억지로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엔화를 팔아 달러 같은 고금리 자산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이런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한때 100엔에 1,400원 가까이 됐던 환율이 이제는 900원대 아래로 곤두박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본에게는 오랜 염원이었던 물가 상승을 가져다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엔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엔화로 바꿀 때 더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나 소니 같은 대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관광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여행 비용으로 일본을 방문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엔저가 일본에게 마냥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일본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는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엔저 현상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게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수출 경쟁력입니다.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등 일본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은 엔저로 인해 심각한 가격 경쟁력 악화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가 1,000만 원이라면 일본산 자동차는 엔저 덕분에 800만 원에 팔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품질이나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소비자들이 더 싼 일본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엔저는 한국 경제의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일본을 다녀올 수 있게 되면서 국내 관광이나 다른 해외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국내 관광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산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엔저 덕분에 수입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보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오히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엔저 현상이 단순히 환율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일본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한국은 엔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엔화 약세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지금처럼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일본만 초저금리를 고수한다면 엔저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장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우리 개개인의 소득과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산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해져도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 등으로 인해 우리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엔저는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오랜 숙권을 해결할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관광객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엔저로 인한 단기적인 이득과 손실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일본과 경쟁 구도에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 신중한 외환 관리와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핫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 이른바 엔저 현상입니다.
그 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시작된 엔저가 이제는 한국 경제에까지 심각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역대급 엔저가 일본에는 희망을, 한국에는 절망을 안겨줄까요? 도대체 엔화 가치는 왜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일본의 고유한 경제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가운데 일본만은 나 홀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였던 일본은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상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어서면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르려 하면 돈을 풀어 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억지로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엔화를 팔아 달러 같은 고금리 자산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이런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한때 100엔에 1,400원 가까이 됐던 환율이 이제는 900원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본에게는 오랜 염원이었던 물가 상승을 가져다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엔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엔화로 바꿀 때 더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나 소니 같은 대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관광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여행 비용으로 일본을 방문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엔저가 일본에게 마냥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물 바라 치솟으면서 일본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는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엔저 현상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게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수출 경쟁력입니다.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등 일본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은 엔저로 인해 심각한 가격 경쟁력 악화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가 1,000만 원이라면 일본산 자동차는 엔저 덕분에 800만 원에 팔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품질이나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소비자들이 더 싼 일본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엔저는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관광 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일본을 다녀올 수 있게 되면서 국내 관광이나 다른 해외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국내 관광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산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엔저 덕분에 수입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보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오히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엔저 현상이 단순히 환율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일본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한국은 엔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엔화 약세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지금처럼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일본만 초저금리를 고수한다면 엔저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장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우리 개개인의 소득과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산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해져도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 등으로 인해 우리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엔저는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오랜 숙권을 해결할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관광객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엔저로 인한 단기적인 이득과 손실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일본과 경쟁 구도에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 신중한 외환 관리와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일본 내부의 물가 상승 압력에 따라 언제든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엔저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과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은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은 과연 엔저를 발판 삼아 잃어버린 30년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엔저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